안녕하세요. 위터스쿨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특사에서 목동 원장 김수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원래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비대면 쪽으로 설명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좀 여건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면과 비대면을 이렇게 지금 동시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1시에 예비고에 저희가 윈터스쿨 설명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학원들이 윈터스쿨 설명을 이제 학년 구분 없이 진행하는 거에 대해 저희가 일부러 학년을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진행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모이는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면 학년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예비 고3 설명이고요. 예비 고3에 맞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투스 앤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투스 교육 잘 아시죠? 혹시? 들어본 적은 충분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투스 교육은 이 대한민국 교육 산업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 시가로 얘기했을 때 시가총액 매출 규모 넘버 2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회사가 사실 매출 규모 제일 큰 회사가 어딘지는 아시죠? 메가스터디. 근데 이제 딱 엄밀하게 대입 시장만 딱 이렇게 딱 잘라서 보면 저희가 더 크고요. 왜냐면 메가스터디는 뭐 부동산도 하고 부동산 교육, 뭐 MD,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한 거에 반해 저희는 사실은 대입 그리고 학원 사업 쪽에서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성장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투스 교육이 왜 이투스 앤서를 만들었을까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윈터스쿨 방향성에 대해 설명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짧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나 보시고 얘기 나눌게요. 잠시만요. 우선 제가 이렇게 큰 학원의 원장하기에는 좀 젊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모집 상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딱 부모님들이 이제 처음에 상담실에 일부 앉아 계시다가 제가 딱 들어오면 이렇게 딱 보시다가 이 학원 원장님과 인사하면 이렇게 바로 다시 앉으시거든요. 제가 목동에서 수업을 한 지는 한 7년 됐고요. 원래 목동 청설학원이 저기 있었죠. 목동 청설학원에서 거기서 제가 수업을 하다가 과목은 수학이었습니다. 이 이투스 앤서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 학원에 대해서 사실 좀 알고 이 지역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원장을 하면 좋겠다라고 전사 쪽에서 판단을 해서 제가 이제 원장이 됐고요. 그리고 이 앤서라고 하는 학원은 이투스에서 가장 젊은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젊은 제가 원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아까 동영상 다시 잠깐 짧게 보여드리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Z세대란 밀레니얼 세대의 다음 세대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에 출생한 세대가 포함되는데요. 그런데 대체 Z세대는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사방에서 등장하는 걸까요? Z세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개성과 다양성의 추구입니다. Z세대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원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대신 타인의 다른 점들도 있는 그대로 포용합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미래에 대해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며 노력해왔다면 Z세대는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을 취합니다. 완벽함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다른 부분을 그 자체로 존중하죠. 다중성과 목적의식이 뚜렷한 Z세대는 자신만의 고유한 개성을 추구합니다. 새롭고 다양한 취향을 찾아 시도하며 그것을 과감하게 세상과 공유하는데요. 남들 시선보다는 결국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좀 뭔가 제가 왜 보여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정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제가. 거기 나온 말들을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사실 학원이 대학 잘 보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학 잘 보내기 위해서는 그 학생들을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인투스 교육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그 학생들을 이해하고 나서 출발해야지만 올바르게 학생의 성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대세가 아닌 자신에게 포커스라는 말이 있고요. 합리성이 있고요. 자신만의 공간, 다양성, 개성 중시라는 이런 게 나오는데요. 여기 부모님들은 사실 어떤 세대신지는 아세요? 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X세대? X세대 쪽에 익숙하지 않을까. X세대 다음에 이제 밀레니엄 시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 지금 학생들이 Z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레니엄 시대하고 Z세대가 좀 MZ세대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M세대와 Z세대도 차이가 좀 납니다. 그 가장 큰 차이가 M세대의 부모와 Z세대 부모가 다릅니다. Z세대 부모가 바로 X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이 만들어진 건 저희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개성을 중시하고 그리고 대세가 아닌 자신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다. 자, 학원에 윈터스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러 왔는데 이걸 왜 얘기하는지는 이제 제가 앤서를 만들어게 된 이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투스 앤서는 이투스 교육이 만들었습니다. 이투스 교육 우선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 있는 학원들이 전부 다 이투스 교육에 있는 것들인데요. 우선 청소학원, 그 다음에 하이퍼 학원, 그 다음에 저희까지 이게 오프라인 학원이고요. 이투스 247이라고 이렇게 목동에가 두 개 있는데 저희 그 가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마트가 직영이고 이마트 24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브랜드만 빌려주는 그런 관리 프로그램이고요. 전국적으로 이투스 247이 한 1,1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회사로 저희가 이름을 빌려준 독서실 개념의 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족보닷컴은 잘 아시죠? 족보닷컴. 족보닷컴도 사실 저희 회사입니다. 저희 자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 단계교육 링크가 뭐냐면 잘 모르실 텐데 4살짜리 인간입니다. 요새는 4살부터 인강부고요. 4살부터 9살 대상으로 하는 인강이고요. 지금 가장 시장 규모가 가장 큰 회사입니다. 인강 시장에서. 그 다음에 이투스 인강, 저희 유명하죠. 인강. 그리고 저희 학원에는 이 인강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형광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투스 앤서 하면 저희는 인강을 보는 학원으로 오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실과 구분을 못해서. 저희는 형광 학원입니다. 인강이 아니라. 자, 그리고 이투스 북스, 바이블 같은 책. 집에 한 권씩은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블. 정석을 능가하는 판매량을 갖고 있는 책이죠. 이런 회사들이 사실 저희의 자회사 그리고 이투스 교육 안에 있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만큼 방대하게 대입 사업과 학생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 보여드렸고요. 자,
예전에 청설학원이었습니다. 청설학원. 이거 단일 브랜드로 1993년도에 생겼고요. 거의 모든 지역에서 1등 학원 됐습니다. 거의 뭐 분당에서 제일 큰 학원도 분당청설, 평촌청설, 부천청설, 일산청설, 강북, 목동, 강남 각각의 수도권의 교육에서 거의 핵심을 가는 브랜드가 청설학원이었고 사실은 이 청설학원이 이투스 교육을 인수한 겁니다. 워낙 학원이 튼튼하다 보니까 이투스 교육이 원래 있다가 흔들흔들할 때 청설학원에서 인수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청설학원보다는 이투스 교육이란 이름이 워낙 더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투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자, 2015년도에 강남 하이퍼학원을 저희가 오픈합니다. 이건 이제 강남의 최상위권을 대상으로 만든 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8년도에 강남에 이투스 앤서를 오픈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앤서를 오픈한 강남 하이퍼가 있는데 이투스 앤서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요 자리 지금 목동에 이투스 앤서 목동이 만들어집니다. 앤서는 딱 두 군데만 존재합니다. 아마 내년이나 되면은 이제 다른 데도 하나 더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대표님이 앤서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데가 강남 다음에 목동이라고 생각해서 목동을 두 번째 런칭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된다면 더 만들어지겠죠. 저희 앤서가. 자, 저희 앤서는 어떤 학원인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기존의 학원들은요. 기존의 학원 뭐 청솔이든 하이퍼든 아니면 종로학원이든 대성학원이든 심지어 여기 시대인제까지도 어떤 학원이냐면 공급자 중심의 학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공급자 중심의 학원. 저희는 수요자 중심의 학원이라고 해요. 중심의 틀이 다릅니다. 공급자 중심이라는 얘기는 우선은 학생이 학원을 가게 되면 학생의 의사결정권이 아니라 학생의 성적을 보고 그냥 시간표가 주어집니다.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사실 이런 시스템은 부모님들은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저희가 학교 다니거나 아니면은 옛날에 종합반 경험들이 있으실 때 수업을 들으면 시간표가 딱 정해져 있고 뭐 10과목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10과목 중에 7개 정도의 과목이 만족스러우면 3개의 과목 정도 만족스럽지 않아도 부모님들 다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대세라고 얘기하죠. 여기가 좋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고 그걸 따라가는 게 맞다, 합리적이다 생각했던 게 바로 X세대, 부모님들 세대, 그리고 제가 속해 있던 세대입니다. 지금 제 딸이 고등학생입니다. 저도. 고등학생이어서 사실 이 설명회를 기획할 때 부모의 마음으로는 기획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제가 실제 제 딸을 인터스쿨 계속 보내면서 부족했던 부분들 보완도 하고 필요한 부분을 더 첨가했어요. 자, 근데 이 앤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앤서는 학생이 학원에 왔을 때 그냥 시간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학생들마다 사실은 되게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학생한테 맞춰서 시간표가 제시가 된다면 학원은 번거롭고 힘들겠지만 학생한테 정말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면 이제 부모님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그거 가능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만들어서 이제 4년차가 돼서 정말로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투스 교육의 학습자 중심 학원이 이투스 바로 앤서입니다. 저희는 학습자 중심 학원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국어가 1등급, 수학이 4등급, 영어가 2등급. 국어 4, 수학 1, 영어 2. 이제 예비고3이니까 합칠이죠. 이건 명확히 이제 아실 거라고 충분히 합니다. 그럼 합칠이면 일반적인 제가 말한 아까 공급자 중심의 학원은 다 같은 반입니다.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는다 했을 때 이거 문제 없을까요? 전 문제 있어 보이는데. 이 친구는 수학이 너무 어렵다고 아마 한 일주일 다니고 어머님한테 얘기하지 않을까요?
엄마 수학이 너무 어렵고 나하고 못 쫓아가겠어. 과외 시켜줘.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요 밑에 친구요. 이 친구도 일주일 있다 엄마한테 얘기할걸요? 엄마, 수학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쉬워. 나도 과외해야겠어. 근데 사실은 이 친구들 얘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새 세대들은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아까 제가 저희 세대는 10개 과목 중에서 7개가 좋으면 3개는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요새 아이들 10개 중에 8개가 좋고 2개가 나에게 맞지 않다면 오히려 반대로 질문합니다. 왜 내가 맞지 않은 2과목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개념 정리부터 필요하지 않고요. 그렇죠? 어떤 과목은 필요하다면 개념 정리도 해야 될 거고 아니면 바로 실전 단계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선은 이 겨울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입시 전략을 짜고 내가 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겨울 동안 정말 잘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학원에서 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내가 보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에게 맞는 시스템이 있어요. 자, 모두가 학습 목적이 똑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정시야. 나는 수시인데 최저를 맞출 거야.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게 학원 시간표든 학습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냥 내가 교실에 앉아있다고 아침에 일찍 와서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있다고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말 4년 동안 정말 힘들게 만든 게 바로 이 시스템입니다. 나만의 시간표. 근데 제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스템 만들 때 요 이름에다가 특허를 붙였어야 되는데 이거 특허 안 붙여놨더니 다 갖다 써요. 심지어 요 앞에 있는 학원도 갖다 쓰고 다 갖다 써요. 이 내용도 모르면서. 나만의 시간표. 멋져 보이죠? 근데 이게 되게 많은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간표를 학생이 짤 수 있다. 선택 수업이죠. 근데 부모님들 선택 수업하면 부모님들 아는 선택 수업 그리고 일반적인 저희 학원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의 그 업자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선택 수업은요. 딱 이 정도밖에 없어요. 국어 하고 안 하고 수학 하고 안 하고 또 수학을 심하냐 기본이냐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차를 사는데 2천만 원짜리 차가 있고 4천만 원짜리가 있고 6천만 원짜리가 있고 8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선택하라고 하면 그게 선택이에요? 그럼 그냥 경제적 능력에 따라 사는 거지. 선택이 되려면 6천만 원짜리도 여러 개, 4천만 원짜리도 여러 개. 그러니까 완벽한 선택은 수평적 선택 있을 때가 완벽한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 수업을 듣는데도 저희는 선생님이 세 분류해서 옵니다. 첫 번째, 기본 수업을 까는데 이투스 인강선이 와서 현강을 합니다. 인강 커리와 현강 커리가 차이가 나는 건 아시죠? 제가 짧게 설명해드리면 인강은요 유명한 선생님이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 맞아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요 저희가 온라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완강률이라고 하거든요. 끝까지 보는 거. 인강은 끝까지 보는 애들의 비율이 10%가 안 돼요. 그래서 학원 그 인강 회사에서 프리패스 파는 거예요. 어차피 끝까지 안 팔고. 어차피 걔들하고 인강 팔아서 남는 게 아니라 교재 파는 거예요. 그래서 형강 커리를 타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형강 커리를 타면 형강에서의 피드백도 나오고 과제도 나오고 관리가 되죠. 관리가 돼야 끝까지 가죠. 그게 인강 선생님들 나와서 형광했을 때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투스 재수종합반 선생님들 수능에 되게 강한 건 많이 들어보셨죠? 되게 잘 가르치세요. 허리 정리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고3을 가리키는 것과 재수생을 가리키는 거 어떤 게 더 절실할까요? 네, 맞습니다. 재수생 가리키는 게 눈빛이 틀려요. 저도 얼마 전까지 강의를 했지만 재수생들 처음에 딱 수업 들어가면 어떤 분위기냐면 이런 분위기입니다. 내가 12년 동안 사교육을 다 받고 니들 시키는 걸 다 읽고 수능을 봐서 결과가 여기 왔어.
너 어떻게 할 건데 해봐. 이 분위기에 눈빛이. 근데 그 애들을 나도 똑같은 사교육이지만 나는 진정성 있고 너희들을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얘기해도 안 통해요. 그럼 뭐로 승부해야 되냐면 걔들은 해봐. 나도 웬만한 선생님들 수업 다 봤어. 걔들 중에 손우진 수업, 저 수업 가르쳤는데 손우진 수업 안 본 애가 없을걸요? 손우진 수업 다 보고 왔지? 그럼 걔가 내 수업을 따라오려면 제가 적어도 손우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참고로 제가 수업을 되게 잘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제 사견이고요. 뭐 오르비에 제 강의가 올라오긴 했어요. 처음에 아세요? 혹시 띵강이라는 표현? 띵강? 제 수업을 띵강이라고 이렇게 누가 올려서 처음에 딱 그거 보는 순간 누가 이거 캐치해서 보냈더라고요. 선생님 수업이 띵강으로 올랐습니다. 어떤 싸가지 없는 놈이 선생 수업을 띵강이라고 얘기해, 걔는? 그게 좋은 뜻이라는 뜻이죠. 전 몰랐는데. 최고라는 뜻이 이제 띵강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 하여튼 저희가 재수종합반 선생님들도 와서 출강하셔서 수업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또 끝이 아니라요. 이 목동권하고 대치동권 단과 선생님들도 수업을 했어요. 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 아시겠죠? 수준별 선택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수평적 선택도 존중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 나에게 맞는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서 가는 게 맞지? 내가 왜 굳이 맞춰야 돼? 기존은 네가 맞춰야 돼. 그래서 맨날 선생님도 들어와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나는 전에 내가 배웠던, 내가 가르쳤던 애, 막 자기 영 얘기를 막 영책을 막 얘기해. 애들 수업이랑 관련 없이, 근데 예전에 학생들은 그 말 듣고, 아, 나도 저렇게 저 선생님의 무용담처럼 돼야지, 막 이렇게. 근데 지금 애들 안 그래요. 지금 애들은 되게 합리적이어서, 그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잖아. 제 얘기를 해주세요. 차라리 제가 부족한 거 가르쳐 주시고, 저를 위해 시간을 써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나만의 시간표라는 시스템을 볼 텐데, 우선 윈터스쿨에서는요, 저희가 빠른 기간 동안에 간결하게 뜻을 내야 돼. 커리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시간표 구성을 할 텐데, 나만의 시간표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하고 오기 전에 제출합니다. 자, 일반하고가 다르죠. 일반하고는 결제하면 며칠 오면 돼요잖아요. 저희는 아니고요. 이 세 가지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 세 가지를 하고 나서 마음에 안 들고 학원을 취소하겠습니다. 100% 환불입니다. 돈 안 받습니다. 이건. 왜냐면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교과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두 번째, 겨울방학 학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할 거고 그동안 어떻게 공부했지. 세 번째, 과목별 진단평가를 봅니다. 왜냐면 내가 기본인지 심한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먼저 하고요. 이 자료를 담임선생님들이 사전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추천 강좌를 심층 면접을 통해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시간표 예약을 잡으면 이제 학생하고 담임선생님하고 1대1로 상담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짧게 걸리면 30분이고요. 많이 걸리면 1시간 반, 2시간도 걸려요. 애들 고집세네. 응? 선생님이 봤을 때는 막 이거 기본인데 얘가 자꾸 심화를 하겠다. 그럼 이제 설득을 하고 저희는 하죠. 이거 위험할 수 있다. 근데 제가 그래도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노력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조율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 조율 과정까지 다 하고 시간도 다 하고요. 갑자기 윈터스쿨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다니고 싶어요 라고 해도 다 환불할 겁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시간표 작성 후에 이제 수업 들어갔습니다. 수업을 들어갔는데 선생님 스타일이 저하고 안 맞아요. 그럼 이제 담임선생님한테 와요. 저희 담임선생님 잠깐 설명드릴게요. 저희 담임선생님은 전략담임이라고 하고요. 기존에 저희 세대의 담임선생님들은 수업을 하셨어요. 그렇죠? 수업을 하고 학생을 관리한 담임이라고 하면
수업에 신경을 썼을까요? 관리에 신경 썼을까요? 수업에 신경 썼죠. 저희 담임선생님들은 수업을 안 하십니다. 그게 앤서 시스템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담임은 학생의 입시와 학습만 걸립니다. 딱 이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끝난 스카이캐슬의 그 주인공 이런 역할을 하는 담임이 있다. 직접 관리하는. 사실 그것만 관리받아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거예요. 근데 아예 학원 시스템 안에 그거를 안착시켜 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저는 이런 과목이 저하고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정정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스타일의 다양한 강좌를 통해 학생이 필요한 강좌를 들을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정도 사실은 가능하다는 얘기 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 담임이 옛날 스타일로 수학 담임이 있다고 하면 학생은 담임선생님 수업을 무조건 듣게 되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 수업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정정이 가능할까요? 정정이 불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차라리 학원을 그만둬야지. 근데 저희 시스템은 담임들이 학생들의 대신의 주종자라고 했죠. 학원 눈치 볼 것도 없고 강사 눈치 볼 것도 없고요. 학생이 만약에 원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꿔주는 건 당연한 거고 찾아주는 게 담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선택 가능 강좌는요 엄청 많습니다. 다 담지도 못했고요.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기본도 여러 개가 있고요. 정말 다양한 강좌가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강좌, 인문논술, 수리논술까지 싹 다 해서 정액입니다. 정액으로 결정한 이유도 되게 있어요. 몇 과목들은 얼마 했더니요. 담임 관리가 안 돼요. 예를 들어 강좌나 추가하려고 할 때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돈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둘 다 그런 입장이 있어요. 어떤 입장이냐면 담임선생님이 아무리 학생을 위해서 이 강좌를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학생이 담임을 어떻게 볼까라고 생각해보면 결국은 우리 담임도 나한테 강좌를 팔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서 허락받아야 수업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 필요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서 머뭇먹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예 정액으로 만들어 놓고 정말 담임선생님과 학생이 필요한 부분들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 학습 공간입니다. 요새 세대에 맞게 되게 많이 신경 썼습니다. 저희가 이 대학학원에 지금 건평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게 한 1000평 됩니다. 1000평. 학원 규모가 1000평 되고 작년에 이제 저희가 인테리어 할 때 인테리어 비만 30억 썼어요. 제가 더 붙이도 덜 붙이도 정확히 30억 썼어요. 인테리어는. 왜 이렇게 했냐면 요새 애들한테는 좋은 학습 공간에서 공부하라고 해야지 참고 공부해 이게 아니에요. 자, 예전 세대는요 요 교실에서 아침에 와가지고 앉아서 수업 듣고 자습하고 다 하고 갔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그러지 않고요. 저희는 아침에 등원하면 독서실 자기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대한 잠깐 설명드릴게요. 지금 부모님들 앉아있는 책상이 폭이 60입니다. 학교가 이겁니다. 여기서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힘들겠죠. 얘 폭은 1m입니다. 그리고 이 의자 보이시죠? 이 의자는 우리나라 최고 브랜드입니다. 그냥 싸구려 갖다가 만들지 않고요. 시디즈 아시죠? 시디즈. 의자 굉장히 비싸죠? 그 시디즈. 저도 깜짝 놀랐으니까 이거 만들 때. 시디즈가 바퀴가 다 있어요. 저희가 바퀴 없이 주문 제작했어요. 이거 더 비싸요. 아니, 바퀴를 떼는데 왜 더 비싼지 모르겠지만 주문 제작이라고 더 비싸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들은 의자 시디즈고요. 여기가 자기 공간인데 자기 방보다는 편하지 않겠지만 그게 굉장히 넓습니다. 수납 공간. 그리고 사물함까지 내장되어 있고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이 이렇게 열리고요.
거기에 220V하고 USB 전원 충전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생들이 공부하기엔 부족하지 않은 공간 만들려고 신경 쓴 겁니다. 그래서 요게 오픈형 그리고 이런 식의 배열로 쭉 있습니다. 수능 시험 장치. 그 다음 저 뒤에 보이는 게 이게 폐쇄형 일반 독서실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라이브러리 선택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제비뽑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약을 하신 순서대로 배정합니다. 오늘 윈터스쿨 설명 끝나고 나시면요, 한 번이라도 내가 여기 앤서를 생각하겠다라고 하시면 예약을 하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윈터스쿨은 금방 마감됩니다. 그러니까 예약을 하셔야 뭐든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런다고 학원에 오지 않으면요 100% 환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녔을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반드시 예약을 하시고요. 저희 말고도 다른 데도 알아보시겠다면 가서 예약하세요. 그냥 예약 몇 개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나만 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납부를 하시고 나서도 내가 등록하기 전까지는 학원은 모든 학원은요 100% 환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러니까 법적 보호를 받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오늘 오셨고 여기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무조건 빨리 하시는 게 이득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뭐 이런 거든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거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따 과정 설명하겠지만 8주 과정도 있고 6주 과정도 있거든요. 근데 8주 과정이 선착순 마감이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예약 순서대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스터디 카페예요. 독서실 안에. 사실 저 스터디 카페 만드는 거하고요. 아까 여기 보면 디지털 락 보이시죠? 이 디지털 락이 일반 학원은 다 열쇠 채우잖아요. 열쇠보다 이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하나에 10,000원씩 나거든요. 이게 하나에 10,000원씩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좌석이 500석이니까 그냥 5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이 스터디 카페를 만들었더니,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꼭 내 책상에서만 할 필요 없잖아요. 좀 더 여유 있는 공간들을 가지고 충분히 공부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저희 이렇게 설계 제가 했을 때 저희 위에 있는 본부장님이 강력히 반대하죠. 뭔 제정신이냐? 일반적인 학원은 여기다 이 카페 만드는 게 아니라 독서실 책상 놔야죠. 그래서 애를 한 명이라도 더 받아야지. 근데 제가 지금 아쉬운 건 저걸 더 넓혔어야 됩니다. 응? 못 넓힌 게 제일 아쉽고요. 조만간 제가 막 빨리 설득해가지고 넓히려고. 저기가 이제 학생이 공유 공간입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공부하다가 조금 지루하면 저 테이블, 넓은 테이블, 카페처럼 돼 있거든요. 앉아서 공부할 수 있고요. 저 바깥쪽에는 창가 쪽도 있어요. 그래서 창가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속 저기서 뭐 있을 수는 없고요. 관리 감독이 있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허락받고 쓰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스터디방. 학생들이 졸릴 때 나와서 자진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이쪽에 사감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사감 선생님들이 졸고 있으면 불러내서 세워놓은 겁니다. 저희가 학습이 굉장히 유연하잖아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아주 유연한 학원인데, 생활까지 유연하면요, 그럼 당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활은 되게 타이트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주간 학습 기록장하고요, 앤서 플래너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릴 텐데, 여기 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주간 학습을 저희가 시킵니다. 이 주간 학습이 뭔지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이번에 수학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건 되게 주관적인 거지 객관적인 자료 아니잖아요. 근데 담임이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요새 Z세대 애들은요 아주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대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학습시간 관리라고 해서 여기 오는 학생들한테 학습시간이라고 하는 건 수업시간 플러스 내 자습시간을 다 포함시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시간 내에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전체 시간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적어냅니다. 모든 학생들이 적어내면 학원에서는 그 시간에 평균치를 내고요. 파란색 전체 평균, 자 노란색 상위 30% 평균 차이 나죠.
확실히 학습 시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이 차이 어떤 경우에 발생되냐면 토요일 저녁 때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때 선택자 학습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기가 쉬는 시간, 밥 시간 다 이용해서 하는 애들의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같은 틀 안에 있어도, 시간 틀 안에 있어도요,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 지금 여기가 내 학습 시간에서 이렇게 과목별로. 아마 이 친구가 사실 전체 학생들이 수학에 차지하는 시간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특별히 더 많아요. 아마 수학을 보완하고 싶어서 학습 시간을 많이 쓰고 있지 않나.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케이스 애들 중에 수학이 안 약한 애들도 있어요. 그럼 그건 잘못된 거 아닐까요? 고쳐줘야죠. 그걸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방법이다, 학습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플래너하고 인강 계획서. 인강은 완강을 못하는 이유는 무분별하게 듣기 때문에 목적 의식이 없고 그 다음에 계획이 없어서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요. 저희가 요 안에서 인강을 볼 때는 목적에 맞게 계획을 짜서 이 계획을 관리를 담임이 직접 해줍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하는 일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세대 때 그 조회 종례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냥 담임 선생님들이 주로 하는 일이 학생과 1대1로 얘기해요. 그 학생이 얘기를 하고 있는 학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희는 세 종류의 강사들이 들어오는데 우선 이투스 인강 강사들이 현강입니다. 목동권에서 국어하면 두 분이 1, 2등에 1, 2등. 어느 해는 누가 1등, 어느 해는 누가 1등. 특징이 있습니다. 신영규 선생님하고 강동희 선생님하고 되게 유명하시죠? 수학의 정영 선생님. 그 다음에 수리논술, 가탐, 사탐. 웬만한 충분히 사실 여기에 더 있는데 제가 다 담지 못했습니다. 페이지가 너무 좁아서. 그리고 대치, 목동, 단가, 형광선생님. 이런 식의 선생님들 들어오시고요. 이투스 재수종합반 강사들입니다. 자, 제가 지금 강사들은 거의 절반 보여드렸다고 딱 절반. 절반도 못 보여드렸어요.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싶은 학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 표현에서 자꾸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이 직접 선택하게 하고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얘기가 자주 나오죠. 기존 학원의 설명에 강하신 거하고 저하고 차이 많이 나지 않나요? 기존 학원 설명을 무조건 시킵니다. 무조건 대학 갑니다. 실제로 저희 학원 13개가 있고요. 저희 13개 학원 원장들이 나가서 발표를 합니다. 대표가. 모든 학원 원장님들이 저 빼고요. 앤서가 2개니까 2명 빼고. 개인 실적 향상시키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해요. 실적이라고 하는 건 지나간 선배들의 자치고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 실적이 아닌데. 내가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강조하는 게 학생이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고 거기서 아주 작은 성취감을 느낀다면요. 학생은 분명히 좋은 대학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더 앤서가 학생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가는 학교가 되잖아요. 이제 예비고3인데 사실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잠깐 하나 드리면 저희 학원에 재생들도 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청설학원 할 때하고 앤서학원 할 때 차이점을 보니까 청설학원 할 때는요. 재수를 하고 나서 다시 공부하겠다고 생각하는 애들 별로 없고요. 만약 해도 자기가 다녔다는 건 다시 절대 안 와요. 지긋지긋하고는 싫다.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안 오는 거거든요. 근데 앤서는 되게 웃겨요. 해보니까. 너무 애들의 그 자신감을 키워서 그런지 몰라도 재수에서 서강대 경영 가면 사실 장갑이 잘 간 거예요. 원래 인서울도 안 된 애가 서강대 경영을 붙였어요.
그러면 열심히 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5월 달에 다시 등장해요. 반수하겠다. 여기 한가람 다녔던 애고요. 내신이 6이에요. 그러면 서강대 경영 갔으면 잘 간 거 안 돼. 그랬더니 왜 왔어? 그랬더니 서울대 가려고요. 자, 그거 보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자존감만 키워준다면 제가 보기엔 결과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사람마다 시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의 차이 때문에 올해 가거나 내년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애들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애들 분명히 좋은 대학 갑니다. 저희 인터스쿨을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저희는 나에게만 필요한 것들만 학습합니다. 남들, 이 성적대 일반적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것. 인터스쿨 과정에선 진도의 완결입니다. 예를 들어 수원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끝납니다. 질질 끌어서 뭐 다음에 이어서 하기 이런 게 아니라 딱 끝납니다. 단 제가 이번에 엄청난 프로모션 하나 할 거예요. 뭐냐면 아까 그 신영규 선생님이나 박동희 선생님 강좌 하나 들을 때 한 강좌가 한 30만 원 정도를 넘어요. 금액 자체가. 근데 윈터스쿨을 들으면 단과 강좌를 다 무료로 듣게 해줍니다. 그 기간. 그러니까 학생들이 윈터 안에 수업도 들어도 되고요. 주말에 깔려있는 단과 수업도 윈터스쿨 학생에 한해서 제가 지원할 학원에 돕니다. 공짜는 없어요. 제가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학생이 희망한다면.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단과 수업은 완결이 아니에요. 그 단과는 계속 가야 되는 거고 완결은 윈터스쿨 프로그램 안에 있는 수업. 이 수업들은 6주면 없어져요. 완결. 근데 나는 이제 이 선생님 수업을 가지고 올해 수능을 볼 거야. 그쪽 듣고 가시면 되고요. 올해 내내 제가 지원할 수는 없고요. 1월달, 2월달만 지원하고 3월달부터는 이제 결제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6주 플러스 2주 과정이라고 해서 6주만 선택하셔도 되고요. 8주 과정을 선택해서 하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다시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윈터스쿨은 보안학습인데요. 저희 애들은 아침에 등원해서 독서실에 있다가 애들마다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딱 수업 딱 자기 강의실 이동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에 지정 좌석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되게 외로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랑도 얘기할 필요 없고 사실은 진짜 그게 얘 진짜 외롭고 힘들겠다 생각 드는데 저도 처음에 시스템 만들 때 이런 부분은 정말 애들이 너무 외롭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만들고 지내보니까요 학생들은 되게 편해. 남의 눈치도 안 봐요. 예를 들어 수학이 약한 친구는요 수원을 기본을 틀어요. 듣고 또 들어도 돼요. 다른 강좌를 하나 더. 예전에 대학 다녔을 때 교양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양 수업 들어가면 다른 과나 선배나 후배나 뭐 신경 쓸 거 없잖아요. 그냥 수업 듣는 거. 여기서도 수업 들어오는 학생들이 오직 수업만 신경 쓰고 다른 거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수업들을 들으면 되고요. 사실 진짜 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못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밑에 4층에 지금 독서실이 있는데 거기 지금 분위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 학원 보시고요. 다른 학원 어디를 가보셔도 지금 10월 말이면 학원 분위기 어떨 것 같으세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뭐 개판이겠죠. 마음도 애들 수능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저희는 지금 밑에 내려가면 고요. 정말 고요. 자기 공부만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집단이 형성되지 않아요. 그리고 집단이 형성됐을 때 요새 아이들은 원치 않는 거죠.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자기 공부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 그게 저희 엔서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오게 되면 이제 수험생이 되는 것들도 가르쳐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맨날 설명을 엄마만 들러 다녀요. 그렇죠? 애들은 그냥 안 듣고 저희 그래서 설명이든 아니면 학습법이든 이걸 학원에 있을 때 좀 하려고요. 매주. 그럼 이제 강제적으로 안 치는 건 아니고 저희는 강제적인 거 없어요. 강제적인 건 생활 규칙
학습적인 건 저는 그 시간에 공부할게요. 공부하는 게 맞죠. 근데 제가 입시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면 신청해서 올라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학습법부터 수시, 정시에 대한 안내, 나에게 맞는 입시가 뭘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한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수험생 고3이 되면요. 입시와 학습이 따로 가지 않아요. 입시에 맞춰서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략단위쌤하고 나만의 학습 전략을 올해 이제 큰 틀로 올해 어떻게 해가지고 합격할 것인가. 학생이 목표하는 대학이 있을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건 꼭 먼저 꼭 하셔야 될 게 학생의 내신과 지금 수능 성적을 보고 대학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다 없이 그냥 한번 애하고 나 어디 대학 갈까에 대해서 어느 대학 가면 만족할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서울대 가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의 서울대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아이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고요. 이 정도에 만족할 수 있는 건 부모님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목표치를 이루면요. 정말 행복한 거고요. 꼭 서울대 가야 행복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목표치를 예를 들어 내 목표치는 연대야. 근데 연대를 정해놓고 내 교과 성적 봤더니 터무니없어. 그러면 수시는 접어야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차선책이 이제 정시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게 맞지. 그냥 점수에 맞추다 보면 선택이 갈팡질팡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오늘도 제가 또 학부모님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후회한다. 항상 내가 목표하는 목표치에 입시 전략을 맞춰야 되는데 괜히 입시 전략에 내 애 성적 보고 나서 대학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후회가 남게 되는 거예요. 윈터 위에도 저희가 단과를 통해서 계속 학생들 지도할 거고요. 그리고 입시센터를 통해서도 입시적인 전략이나 이런 부분도 본인한테 계속 안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모집 요강을 간단하게 좀 설명할 텐데 저희가 무시험 전형하고 유시험 전형이 있고요. 학년마다 사실은 충족 기준이 달라서 이건 브로셔하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유시험 전형의 경우에는 12월 18일과 26일 이때 시험을 보게 되는데 유시험 전형이어도 웬만하면 오늘 예약을 하시는 게 왜냐하면 예약을 한 학생은 시험을 볼 수 있지만 마감이 되면 아예 시험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택권을 지금 잡아두시고 나중에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약하시고 따로 전화상담 예약 잡으셔서 학생과 학부모님 같이 오셔서 저하고 1대1로 상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하셔도 됩니다. 자, 6주 플러스 2주 과정하고 6주 과정 있습니다. 이 두 개 과정이 있는데요. 6주 플러스 2주는 왜 만들었냐면 저도 고등학생 부모님이다 보니까 저희 딸도 앤서 인터스쿨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게 6주 끝나면 2월 11일이에요. 근데 요새 2월 달에 학교도 안 가는 경우도 많고 학사 일정이 많지 않아서 사실은 진짜 성공 시간 많이 뽑을 수 있는 시간인데 윈터가 좀 이상하게 끝나요. 그렇죠? 근데 이거 왜 이런 이상하게 끝나냐면요. 사실은 윈터스쿨을 운영하는 데가 되게 대형 학원들인데 이때 대형 학원들이 수능 결과가 다 나와서 재생들을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주에 끝내는 거예요. 실제 다 이쯤에 끝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앤서만 제가 2주 더 붙였어요. 그래서 혼났어요. 너네 왜 2주 더 붙였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인원이 제한이 있어요. 저희 500석 전부 다 활용을 못해요. 그 대신 섹터를 딱 띄워받았어요. 이 정도까지만 써.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만 애들을 모집할 거고요. 고3을 가장 많이 모집할 거예요. 그 8주 과정. 왜냐면 1학년, 2학년들은 사실 아직은 중요성이 떨어져서 얘들한테 좀 더 고3 애들한테 임팩트를 좀 주기 위해 고3은 딱 100명 이 과정 뽑을 겁니다. 100명. 그 나머지는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는데 라이브러리를 못 써요. 독서실. 그러면 되게 서운하겠지. 근데
지금 오늘 예약하시면 아마 다 8주 과정 쓰셔도 라이브러리 쓰실 수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무조건 확 예약을 하시고요. 나중에 결정하셔도 돼요. 실제로 결정을 하다가 예를 들어 지금 결정했는데 예를 들어요. 2월 1일날 됐는데 6주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 2주가 환불이 됩니다. 그럼 제가 약속드릴게요. 그래도 먼저 잡아두시는 게 맞아요. 자, 저희 일과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등원 시간은 7시 50분에 등원하고요. 그 다음에 정규 수업은 8시 20분씩 시작하는데 밑에 보면 저희 수업이 100분이라고 보이시죠? 100분. 저희 시간표가 좀 특이합니다. 저희는 1교시가 100분, 2교시가 100분, 중간에 쉬는 시간 20분. 1, 2교시 끝나면 점심시간이고요. 3, 4교시 끝나면 저녁시간입니다. 뭐하고 똑같냐면 수능하고 똑같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고등학교가 지금 50분 수업이잖아요. 수능에서 수학이 100분입니다. 그럼 학생들은 50분에 길들여져서 100분짜리 시험 보고 있는 겁니다. 50분의 집중력으로 100분짜리 시험 본다는 불합리 있습니다. 실제 이것도 학생이 저한테 얘기한 겁니다. 학생이 저한테 자기가 모의고사를 보면 항상 60분 정도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앤서에서 내가 윈터스쿨을 해보니까 통으로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아요라고 학생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요. 저희가 학생들한테 1교시에 만약 수업이 있으면 수업을 들으면 되는 거고요. 만약 수업이 없고 독서실에 있으면 무슨 과목을 자습해야 될까요? 어떤 과목 자습해야 될까요, 부모님들?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국어 해야 돼요, 국어. 왜냐면 8시 20분에 국어 읽을 거니까. 모든 생활을 내가 수험생의 관점에 살아야 돼요. 2교시는 내가 수업이 없다면 수학 풀어야 되고요. 3교시 수업 없으면 영어 해야 되고요. 4교시 탐구하고 5, 6교시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죠. 항상 내가 지금 국어를 풀 시간이야. 이런 마인드, 수험생의 마인드를 확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독서실도 종을 차요. 똑같이 이렇게 100분 단위. 자, 하원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일요일도 10시에 끝나는데 토요일의 경우에는 5시 30분에 1차 하원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안 되고요. 토요일 야간은 선택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과 중에는 학부모님 동의하에 외출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또 다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복습 영상 제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형광의 좋은 점은 관리잖아요. 근데 형광의 단점은 놓친 개념을 다시 볼 수 없다가 가장 약점이거든요. 여기 카메라 보이시죠? 카메라. 이게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가 강의를 다 찍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찍기 때문에 지금 옆에 카메라를 다시 설치했는데 저 위에 카메라 항상 강의를 찍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생들이 수업을 다 듣고 나면 강의를 다 올려줍니다. 그래서 복습할 때 학생들이 그 영상을 활용할 수 있고 또는 학생이 학교를 가거나 어떤 일 때문에 수업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때 저 영상을 봐도 되고요. 또 이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학생 욕심만 하고 수업 너무 많이 들어가고 수업이 2개가 충돌이 나요. 1시간이. 그러면 하나는 형광, 하나는 복습 영상을 봤습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급식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공되고요. 중식과 석식, 토요일 석식까지 제공됩니다.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노선이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셔틀을 신청하면 최대한 가까운 데까지 셔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카페, 저희가 옥상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공원에서 학생들 휴게 공간이 있고요. 이 마지막이 사실 제가 학원을 이끌어가고 있고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플랫폼이 사실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은 좋은 강사와 좋은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은 학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설명드렸는데 조금은 기존의 학원과는 다른 학원이어서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꼭 개별 상담 신청해서 학생과 같이 오시면요. 부모님보다 제가 말을 하면 학생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얘기를 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2부는요, 저희 그 입시센터 센터장님이 간단하게 입시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을 하실 테고요. 나중에 꼭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 송상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예비고일은 이 책 잘 안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예비 고3 부모님이셔서 드린 것 같아요. 이 책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책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맨 앞에 가천대학교를 만약 34페이지를 펴시면 건국대학교라고 표가 나옵니다. 자, 이 책은 모든 그 입시요강의 상세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지는 않고요. 거기 보시면 하얀색 바탕이 있고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판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라고 정리해 놓은 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국대학교의 지역균형, KU 지역균형 교과 찾으셨나요? 거기 보시면 올해는 학교장 추천 필요라고 되어 있고 교과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인문자연 수위에 최저가 걸려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그런데 내년 2023학년도는 문과는 1명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과는 2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집 인원은 큰 변화가 없죠. 자, 그런데 뭐가 바뀌었나요? 전형 방법이라고 하는 칸에 보시면 교과 100이 교과 70에 서류 30이라고 바뀌었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 최저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내신이 괜찮았던 학생이 건대를 지원을 했는데 최저를 못 맞추면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건대를 합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는 없어졌고, 근데 교과 100이 70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두 가지의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내신이 조금 밀려도 내가 서류에서 어떤 활동에 강력함이 있다면 지원해 볼 수 있는 거리가 생깁니다. 수능 최저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교과가 100에서 70으로 일단 줄었잖아요. 이거는 굳이 없는 서류를 넣었다는 얘기는 올해 내년 유일하게 같이 가는 유일한 학교가 동국대학교거든요. 거기가 이제 서류가 들어왔는데 물론 반영 비율이 조금 10 정도 줄기는 했지만 교과인데도 불구하고 서류를 넣었단 말이에요. 이건 동국대 입학처의 기조라고 보시면 돼요. 서류에 대한 중요성. 근데 건대가 그걸 끌고 왔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신이, 그러니까 전년도 입결이 만약에 우리 애가 건대 경영을 쓰고 싶은, 근데 전년도 합격자 내신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이다. 근데 우리 애가 한 2.4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전년도 70% 컷이 2.0인데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활동을 잘했어요. 저랑 있어요. 물론 최저가 없기 때문에 내신이 좋은 애 중에 수능 불안했던 애들이 지원할 수는 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2등급 안쪽에 만약에 아이가 건대를 쓸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유는 연대가 최저가 없습니다. 한양대, 이대가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3을 놓고 봤을 때 1.3 이내로 들어오는 애들은 서울대 주변을 받거나 연대를 쓸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만약에 내가 1.5다. 그럼 얘는 연대가 좀 힘들어 보인다면 어쨌든 넣어놓고 그 다음에 한양대, 이대를 넣겠죠. 체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수능으로 서울 중위권 이상 갈 수 있는 성적이 안 나온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체력 맞추면 뭐 할 일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대도 있단 말이에요, 학생들.
근데 건대가 최저를 없앤다고 해서 제가 좀 이따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작년 기준으로 보면 광운대하고 명지대가 수능 최저가 없었고 세종대도 그렇고. 그러면 이 학교 애들의 합격한 애들의 내신이 대부분 2등급대 초반이에요. 어떤 과는 1등급대 후반도 있어요. 그럼 이 내신 좋은 애들이 왜 광운대, 세종대, 명지대에 왜 남아있겠냐. 첫째, 수능으로 여기를 갈 수가 없다. 두 번째, 다른 학교 최저를 못 맞춘다. 예전이긴 하지만 내신 1.01인 학생이 재수를 하러 왔습니다. 수능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다. 수시를 분명히 교과를 썼을 텐데 최저를 맞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최저만 맞추면 전국에 어느 길을 써도 상관없죠. 1.01인데. 근데 한양대 미래자동차를 교과를 썼는데 최초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얘기 1번이 이해하지 마. 물론 이 친구는 의대를 갔어요. 의대를 했는데 이 책을 보실 때 다른 거는 이제 그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구체적인 모집 요강을 보시되 일단 학교 라인이 형성이 되면 그 학교들을 여기서 찾아서 혹시 전년도하고 뭐가 변한 게 있나?를 먼저 보시라. 변화가 없다. 그럼 이제 모집 요강으로 가요. 모집 인원도 보시고 전형 방법도 보시고 수능 최저 여부도 보시고 그런 부분들. 앞에는 주요대고요. 그 다음에 지방국립대고 그 다음에 의학계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과계열이 나오고 교대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니까 이 책은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일단 먼저 이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2학년을 마감했다고 가정하고 2학년까지 이 부분을 좀 냉정하게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 2학년까지 보시. 자, 여기서 한 가지 개념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댁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하지만 내용은 거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별로 안 친하신 분들이 계시면요, 만약에 누군가가 안 친하신 분이 우리 내신이 조금 낮아서 3등급밖에 안 되는데 교과를 쓰기가 좀 애매할 것 같다. 종합을 쓰기가 애매할 것 같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고 마세요. 그리고 끝내줘야 돼요. 근데 정말 친하신 분이야. 그러면 제가 원래 드리는 설명을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 제가 올해 고3 유료 컨설팅을 하면서도 느낀 점이 있는데 제발 교과든 종합이든 내신 몇 등급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3등급하고 교과 어디 쓰냐? 쓸 때 맞습니다. 이유는 학교장 추천 인원이 늘었거든요. 전 그래서 인하대도 쓰라고. 물론 모의고사 성적이 더 잘 나오는데 쓰라고 그러진 않겠죠. 항상 기준은 모의고사.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으로 중경예시를 가는데 뭐 하려고 건대를 쓰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중경예시를 못 간다. 건동수 정도 모의고사 성적인데 중경예시부터 교과를 쓰고 싶은데 내신이 2등급 대 중반이래. 그래서 포기를 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형 방법도 다양하고 수능 최저 요건도. 제가 올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수험생 부모님으로서 올해 굉장히 복 받으신 분들. 내년에 입시를 치르시잖아요. 올해 입시를 치르는 경우는 굉장히 혼란스럽죠. 학교장 추천 인원에 대한 입결 자료가 없습니다. 거기다 약대 최초 선발. 그러면 정시에서 가군의 메이저 약대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서울대 빼고. 성대부터 중대부터 다 가군에 있다. 그럼 그만큼의 인원이 는 거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그럼 기존에 숙대가 가군에 있었는데 군 이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숙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교의 성적은 자연 발생적으로 밀려 내려가지 않겠냐. 이해되세요? 왜냐면 연고대도 알죠. 나군에 있다가 서울대가 가면서 가군에 연고대가 왔다면 그리고 건대나 동대 얘네들도 간하군이 있지만 가군에 또 있단 말이에요. 선발문제. 근데 숙대가 안 옮기고 여기 있단 말이에요. 물론 숙대 약대는 나군에서 모집을 하지만 가군의 대부분
문과, 이과, 자연계 다 있다. 그럼 얘네들의 성적이 작년보다 비슷할 것이냐? 그럴 가능성 없어 보여요. 등등등. 그래서 내년은 올해 입시를 치르는 아이들의 입시 결과가 굉장히 내년에는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의 방향성 어느 정도 이정표를 줄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것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냥 검색창에 어디가 이렇게 치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전년도 입시 결과를 학교별로 쫙 이렇게 올려놔요. 학교에서 이제 대학에서 제공한 내용들을 거기다 이제 올려놓는데 아니면 대학별로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내년 5월 이후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은 조금 고3이니까 조금 개념적인 것도 있지만 조금 직접적인 얘기도 몇 가지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준에 놓고 입시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라인이에요. 1, 2학년 내신이 만약에 3, 4등급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돼 있다. 근데 모의고사 성적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교과 내신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예를 들어서 인천대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의 모의고사가 적어도 국민대 이상은 간다. 그러면 교과 전형을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내신을 최대한 현 상황만 유지해라. 더 올리려고 쓰지 마. 어차피 3학년 때는 진로 선택 과목 위주이기 때문에 역전의 현상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현 상황만 유지하게 하고 이 부분이요. 정시는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고3 애들이 입시적으로 굉장히 무디어 있다는 게 뭐냐면 논술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자. 정시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논술까지. 근데 정시가 안 됐을 때 대안이 없어요. 정시를 만만하게 보시면 돼요. 올해 정시도 굉장히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문과 학생 부모님들은 더 골랐어요. 왜냐? 이과 애들이 이 점수를 가지고 인문계열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렸어요. 네. 오늘 받으신 아까 주황색 책자에 댁에 돌아가셔서 교대를 한번 잘 봐보세요. 그러니까 자연계, 저기도 한의대. 우리 한의대 아닌데 이러지 마시고 그냥 입시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걸 다 남의 자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한의대 잘 보시면 대구 한의대만 사탐, 과탐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만약에 인문자연이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과탐에만 뚫려 있는데 인문은 사과탐이 같이 열려 있어요. 예를 들어. 그리고 올해는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갖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9월 모평 때 그런 애들의 비율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딱 오늘 설명회 갔다 왔는데 이렇게 하란다. 엄마, 난 어차피 내신도 힘들고 난 정시에 올해는 할 거야. 그러면 그래 오늘 여기서 갔다 오니까 시선은 좋은 것 같더라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무슨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열심히 할 거라고. 너만 열심히 하냐고 지금. 그 희생양이 저희 집에 있었어요. 2년 전에. 갑자기 다 포기하고 정시로 가겠다. 냉정하게 얘기했죠. 여태까지 모의고사 본 성적표 갖고. 네가 목표가 서울대 연대 고대인데 모의고사 성적에서 상위도적 0.8 이내로 들어온 성적표가 있으면 나한테 갖고 오라고. 나를 설득하라고. 없거든요. 그래서 고2 겨울방학 때부터 제2외국어랑 논술이랑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고3 9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수시 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회가 있는 걸 준비하지 못하면 그 기회가 계속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어는 정시에 올해를 얘가 하잖아요. 근데 수시를 쓰잖아요. 근데 9월 딱 보고 나서 이거 4과목 다 공부하다가는 최저도 못 맞추겠는데 이런 애들이 이제 발생돼요. 나와요. 그럼 이 과목 버리고 요거만 하겠대요. 느낀 현상이 뭐냐면 버린 과목은 당연히 성적이 떨어지잖아요. 내가 한 것도 살짝 떨어지거든요. 이건 제 주관적 견해가. 고3 애들의 전체 성적 패턴이 그래요. 6월보다 9월이 떨어져요.
떨어진 9월에서 비슷하게 수능을 봐.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만약에 도저히 뭐 내신 등보 6천대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남대 나오고 막뭐 서경대 나오고 한성대 나오고 도저히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교과로 만약에 거기를 써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모의고사가 잘 나오면 논술 준비를 반드시 시키셔야 됩니다. 근데 왜 교과 종합이 아닌데 내신을 유지해야 되느냐? 논술 배진 학교가 별로 없거든요. 논술에 다 교과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무너지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 만약에 1, 2학년 내신이 3, 4등급이었는데 오히려 모의고사보다 이쪽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더 좋다. 그러면 이제 내신의 최대한 1학기까지는 내신 쪽에다 포인트를 줘야죠. 그렇다고 수능을 놔버리면 안 돼요. 왜? 최저가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냉정하게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올 겨울. 그 다음, 저는 이 관점이 있어야 된다. 이 관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종합은요, 일단 뭐부터 좀 하셔야 되냐면, 이게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다 폐지가 됩니다. 근데 2023학년도까지는 전면 폐지는 아니에요. 근데 올해 기준으로 폐지가 된 학교들도 좀 있어요. 근데 아직은 좀 살아있으니, 일단 내가 종합전형을 써야 된다고 한다면, 첫째, 단순히 내신이 나쁘다고 못 쓴다 그러지 마셔라. 두 번째, 일단 내가 만약에 자기소개서 항목 1번, 2번, 3번 자유문 빼고 1번, 2번을 가지고 만약에 쓴다면 어떤 소재를 써야 되는지를 올 겨울방학 때 먼저 체크를 해보라. 3학년 내용 빼고 먼저 소재를 먼저 따와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렇잖아요. 이제는 자기소개서 1번 항목이 작년까지는 1번 항목에 진로와 관련하여라는 말이 없었다. 근데 올해는 진로와 관련하여라는 말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영문과를 써도 내가 수학 열심히 했으면 그걸 써도 돼요. 근데 올해는 그 관점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영문과를 가고 싶다. 근데 쌀뚱맞게 과탐 열심히 한 걸 쓴다?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진로와 관련하여라는 말이 매칭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먼저 이걸 7월달 가서 하시면 정시 공부를 못해요. 미리 준비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내신이 괜찮고 종합전형 위주로 쓰는 애들이 후반부에 가서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는 7, 8월 달에 정시 공부를 대부분 못해요. 그래서 성적이 있는 거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항 정리해 보시고 내신 자체로 지원 적합성 판단하지 말기. 아까 말씀드렸죠? 4등급인데 뭘 쓰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어요? 실제 학교에서는 그렇게 상담하는 학교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께 작년에 제가 담임했을 때 우리 반 아이 걸 보여드렸어요. 얘 그냥 일반고 내신 2점대 초중반? 근데 고대 학업 우수형이 됐거든요. 근데 얘가 연극과가 됐단 말이에요. 얘기 1번인데. 근데 고3 때 단 한 번도 영어와 관련된 학과를 써보라는 조언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대인데 2.38인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학과를 쓰라고 하는 조언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한 놈은 국제공대 인문계잖아요. 제가 붙인 학과는 환경공학.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인문계인데 왜 환경공학이야? 저는 학생부의 흐름을 봤을 때 환경을 쓰자고 했어요. 최초 합이 됐어요. 내신 5.1이에요. 근데 어디가 자료에 보면 70% 컷의 내신이 3.1로 돼 있다. 그거를 보면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썼는데 요거예요. 대학별 평가 요소 비율 고려하여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내신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학법 역량이라는 평가 요소가 있고 종합전형 설명 들어가 보시면 일반적으로 4개가 있다고 보시면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인성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근데 학업 역량에 주어진 비율이 높아요. 그럼 피해야죠.
그럼 피해야죠. 근데 제가 이 학생 쓰고자 했던 학교는 그 값이 상대적으로 세지 않았다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올 겨울방학 때 좀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4번. 이 4번이 학업 제가 여기 내신이라고 안 썼죠. 그죠? 학업 성취도라고 썼잖아요. 일명 Z점수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할게요. 원점수가 90입니다. 평균이 50입니다. 그럼 90에서 50을 빼면 40이잖아요. 그걸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예요. 이걸 20이라고 합니다. 그럼 위에가 40이고 20으로 나누니까 2가 되는 거죠. 이 Z값이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제발 우리 애는 내신이 안 좋아서 종합을 못 쓴다? 어림 단푸너치도 없는 소리. 성취도를 꼭 파악해 보시면 돼요. 성취도. 제가 예전에 설명회 때 대구안에 대해서 올려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 과탐 보면 2, 3, 2, 4, 2, 3가 2, 3, 4 1등급이 과탐에 2학년 때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친구를 그 학교에서 자료 올릴 때는 우수한 학생이라고 인정을 했다고 기재가 됐어요. 2, 4, 2, 3 막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표준 편차라는 것과 성취도 것이에요. 아니 A, B 학교가 구성원들이 다 다를 거잖아요. 학교 시험 난이도도 다를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점수만 가지고 또는 등급만 가지고 얘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집단성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A 학생이 90 나누기 90 빼기 50이고 20이다. 근데 B 학생이 90 빼기 50 다 똑같아요. 근데 편차가 30이다. 그러면 얘 값은 적어지는 거예요. 나누는 값이 커지면 이 전체 값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럼 얘가 더 우수하다고 봅니다. 와, 얘는 편차가 좁은데 편차가 적다는 얘기는 비슷한 애들이 몰려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얘는 이 정도 점수를 맡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2학년 가면 선택 과목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이 과목 선택자의 수가 줄어요, 늘어요? 줄겠죠. 그러면 1등급을 4%라고 했을 때 1학년 때 100명이었다. 그럼 4등까지가 1등급이잖아요. 근데 이게 50명으로 줄면 인원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내신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1등급이었는데 3등급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내신 등급이 훅 떨어졌는데 이러지 마시라. 만약에 1등급을 받았을 때 100명 지원자가 수강자가 있고 1등급인데 만약에 내 원점수가 90이에요. 근데 2학년 갔는데 같은 계열의 과목이에요. 영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근데 50명으로 줄었어요. 근데 3등급이야. 근데 원점수가 90이다. 얘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꾸 내신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교과를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내용들을 조금 이제 찾아보자. 먼저 전형 방법. 자, 전형 방법 이해하고 유리한 전형 찾기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전형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적용 방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신을 반영하는데 장교과냐, 문과인데 국수영사냐, 국수영사과냐, 제2외국어가 들어가느냐, 이 유리한 조건을 찾자라는 거예요. 그걸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반영률. 어떤 학교는 반영을 안 해요. 근데 우리 애가 진로 선택 과목 기하 선택했는데 막 C 이렇게 받았어. 근데 고대는 받은 비율을 계산식으로 만들어서 평가를 해요. 그럼 불리하죠. 근데 이 학교는 반영을 안 한대요. 그럼 비슷한 라인이라면, 학교가 대학이 비슷한 라인이라면 당연히 반영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할 거예요. 우리가 C가 많으면. 근데 역으로 A가 많다. 그러면 반영하는 쪽으로 일단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셔야죠. 그게 학교마다 다 달라요. 계산하는 방식. 그 다음, 입결. 이거는 이제 올해 설명회 때는 못했죠. 근데 이제 내년 고3이시니까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전년도 입결을 꼭 보셔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여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추천 전형 있잖아요. 올해 제가 보니까 인원이 정해져 있는 학교.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5명. 그러니까 우리 홍대는 뭐 5명. 어떤 학교는 10명. 근데 어떤 학교는 10%. 우리는 제한 없음. 이런 학교들이 있잖아요.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학교들은 재수생들한테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올해 보니까. 되게 고3 애들 위주로 줬어요. 네. 근데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 학교들은 재수생도 좀 쓸 수 있죠. 최소한 맞출 수 있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이게 이제 내년. 경희대가 바뀌었죠. 문과 2명, 이과 3명, 예체능 1명, 총 6명이었는데 5%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 학교에 만약에 100명이라고 하면, 아니 300명이라고 하면 300명 중에 2명, 문과에서 2명만 추천을 받았다고 했죠.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15명까지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명에서 15명으로 느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데 여기는 이제 구멍 뚫린 데는 아직 발표를 안 했거나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 학교입니다. X는 추천 제한 인원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고대하고 연대만 봐도 벌써 9%잖아요. 그러니까 300명 기준으로 하면 27등까지 하거든요. 9%입니다. 근데 저희가 300명 기준에 내신 1등급은 4%라고 보면 12등까지 그 인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이 있겠죠. 네. 중복이 있는 만큼 인원수는 계속 빨리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올해 컨설팅 했던 애들 중에 가장 강력하게 지원을 해보자 라고 했던 학교가 홍대와 세종대였어요. 이유는 세종대는 작년에 최저가 없었어요. 최저가 없었는데 합격 입결 자료를 보면 되게 2등급 대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위쪽의 학교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종대가 학교장 추천 전형을 만들어서 최저를 없앴는데 학생부 우수자라고 하는 이 전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최저를 걸었어요. 2하 5를. 근데 이 학교 수준에 비해서는 건대도 2하 5거든요. 그럼 내신이 비슷하다면 건대 보내시겠어요? 세종대 보내시겠어요? 이건 추합이 어마무시하겠다. 그리고 거기를 쓴 애들 중에 2하 5를 못 맞출 수도 있겠다. 특히 문과이에요. 이건 문과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3등급 때 초반 안 쓰라고 했어요. 수업자. 최저만 하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두 개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통폐합했어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좋은 애들을 뽑을 수가 없죠.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합격자 대부분이 2.5인데 4등급에가 질렀는데 최저를 맞췄어요. 그러면 대학에서 뭐 할 수 있어요? 10명 뽑아야 되는데 8명까지만 뽑아놓고 2명을 정시로 올릴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자, 어쨌든 요거는 이제 내년에 상담하실 때, 학교에서 상담하실 때, 그 학교에서 어느 정도 라인까지, 어느 정도 내신 애들이 어디까지 추천을 받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문과가 계속 문제인데, 자, 여기 최근에 뭐 요거를 보니까 전교 10등 안에 문과애가 2명밖에 없어요. 전교 20등 안에 5명인가 4명밖에 없어요.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 문과 아이가 만약에 내신이 1.3이다. 그럼 얘는 연대 가겠죠. 못 가면 한양대 가겠죠. 얘가 경희대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최소가 없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문과는 개혼란. 이걸 역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애가 지금 2점대 초반인데 3학년 때 조금이라도 1점대까지 끌고 들어온다. 그럼 대박이죠. 그럼 대박.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금 갖고 계시는 그냥 내신 수치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으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상대적, 이렇게 두 개 쓰면 어디 가느냐? 당연히 일로 가겠지. 그럼 여기는 계속 초합이 빠져나가겠죠. 그것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학교는 2등급 이내로 밖으로 넘어가면 여기 못 써. 이러고 계신다. 안타깝게 전체가 다 그래서 있겠지만. 자, 지금부터는 자료예요. 뭐만 보시면 되냐면 요거랑 주요대랑 이쪽 전형 방법이랑 최저만 보세요. 이건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여기
여기만. 세 개만 보세요. 주요됩니다. 학생부 교과라는 얘기는 다른 거를 끌고 들어오지 않겠다는 얘기. 무조건 성적으로만 가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광원대 명지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최저가 있습니다. 쟤네들만 최저가 없습니다. 이거 내년 겁니다. 자, 넘기면 다 최저가 있죠. 지방공립대도 그렇죠.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에서. 그러니까 광운대 명지대를 제외하고 다 최저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입시 자체를 일단 정시로 두고 정시 안에서 그 틀 안에서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지원하시라. 이걸 별개로 생각하시는 바다. 네. 자, 이번에는 여기가 바뀌었어요. 이쪽이 바뀌었죠. 이쪽이 바뀌었습니다. 1단계에서 먼저 몇 배수를 뽑아놓고 2단계 제가 이제 칸이 좀 부족해서 다 안 썼는데 면접 50이라는 얘기는 1단계 성적 50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 2단계 안에. 여기는 5배수니까 면접이 30이니까 1단계 점수가 몇? 70. 대부분 최저가 없죠. 주요대에서. 그죠? 자, 그리고 1단계를 보실 때도 여긴 다 교과 100이잖아요. 근데 어떤 학교는 이렇게 출결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종류들이 좀 다양하다. 그리고 여기 의대로 왔는데 건양대는 2개의 전형이 있어서 하나는 최저가 걸려있고 하나는 최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 2개가 조건이 같다면 만약에 모든 조건이 같다면 당연히 내신은 누가 높아요? 얘가 높겠죠. 얘는 왜냐하면 내신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최저를 못 맞추면 떨어지는 거니까. 그죠? 그런 유클리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100개는 교과 100이 많은데 출결이 좀 걸려있는 학교가 있고요. 네, 대부분 봉사도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봉사. 연대는 계속 최저가 없고요. 자, 단계별 전형은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뭐만 보시면 되냐면 여기만 보시면 돼요. 아, 이 학교는 모집 인원 대비 몇 배수구나, 몇 배수구나, 몇 배수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제가 보기에 연대가 활동 우수형 종합인데 1단계 배수가 2.5배수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고대 학업 우수형은 6배수라고. 근데 모집 인원이 연대가 적어. 그러니까 당연히 연대 쓰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 심리적인 흐름도 전문가들은 볼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연대 교과는 추천은 최저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고대 최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저가 생각보다 낮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얘가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 애라면 연대보다는 당연히 고대 쪽으로 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저가 많잖아. 그리고 종합도 최저가 세니까 너 그러면 조금 애매하지만 6배수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라는 판단만 쓰면 써야 되는 거죠. 활동 우수. 그런 상대적인 관점. 자, 이번에는 단계별도 아닌데 일괄이긴 한데 교과별이 아닌 거예요. 저기 보시면 출결 아니면 출결봉사 아니면 경희대 빼고요. 출결 아니면 출결봉사 아니면 서류입니다. 그리고 딱 한 학교가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일괄 전형인데 교과 100이 아닌 학교들 여기는. 네. 그러니까 저런 학교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데는 면접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비슷한 라인의 학교인데 우리 애가 낯선 사람만 보면 말도 못하고 그냥 소품만 물고 뚫고 있으면 면접이 불리할 거잖아요. 그럴 땐 이런 전형을 찾으시나. 네. 저기 이제 이대가 면접이 있죠. 단계별이 아닌데 면접이 있습니다. 최저가 없죠. 자, 이제 의대로 오면 의학계열은 최저가 좀 많습니다. 좀 많고요. 다 서류 아니면 출결 아니면 면접 아니면 출결 봉사. 그 틀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요건 뭐냐면 올해 성대가 이제 그 교과에서 그 정성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교과 100인데 그 중에 20 정도를 정성평가를 하겠다.
학업을성, 성취 뭐 이런 그걸 경계자에 갖고 있는 이건 정성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뭔가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성평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럼 결국은 교과 지원의 포인트 입결 먼저 찾아보고 이런 반영 교과, 반영 방법, 진로 선택 과목 반영 여부 뭐 이런 거. 이 과목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예를 들어서 A 학교는 우리는 A를 받았으면 무조건 10점을 줄 거예요. B를 받았으면 5점 줄 거예요. 이렇게 가는 학교가 있고 고려대학교는 A는 100 플러스 1 플러스 100분의 A를 받은 비율. 그러니까 A 학교가 만약에 B한테 30%예요. A를 받은 비율이. 그럼 100분의 30이고 더하기 1이니까 내신 1.3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학교는 A 받은 비율이 60이에요. 그럼 100분의 60이잖아요. 더하기 1이니까 1.6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높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어떤 학교는 그냥 고정값을 주는 데가 있고 고정값을 줘버리고 1등급, 3등급 자 A는 우리는 1등급으로 볼게요. B는 3등급으로 볼게요. 그럼 1등급일 때 한산점수 돼요. 이 학교마다 달라요. 그걸 다 따져보셔야 된다. 부탁되고 2등급인데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유리한 조건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거 교과 반영 방법 비교. 이거는 전년도 입시 결과 보실 때 작년에 종합이었는데 종합 입결을 가지고 올해 교과로 바꿨다고 야 2등급이면 쓸 수 있다는데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작년에 종합이 올해 교과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얘하고 비슷한 라인의 교과 전형의 입결을 보시면 돼요. 수능 체제가 비슷하다든지 다른 학교의 비슷한 라인의 입결 자료를 가지고 윤곽을 잡으셔야죠. 네, 이런 내용들이고요. 자, 이건 뭐냐면 그 책에도 이제 이런 내용을 찾으실 수 있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출결봉사가 있었다면 그게 이게 없어지고 교과 100으로 갔어요. 그리고 가천대는 모든 과가 다 1단계가 교과 100 10배수였다. 10배수였는데 이 10배수를 의학계열만 10배수로 걸어놓고 나머지는 다 6배수로 바꿨다. 그러면 만약에 경영을 썼다. 근데 작년에 10배수까지 했잖아. 10명 모집이에요. 10명 모집이에요. 경쟁률이 10대 1이에요. 그럼 100명이 온 거잖아요. 근데 모집 인원이 10명이니까 100등까지는 다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60등까지만 자르겠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1단계 통과 내신은 아무래도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되세요? 건대, 서류 아까 말씀드렸죠? 네, 경희대가 이제 쑥 바뀐 거죠. 이렇게 일괄로 갔는데 여긴 예를 들어서 거의 다 만점이라고 보면 여기서 결정이 났는데 그 수치를 낮춘 다음에 이 수치를 다 낮춘 값을 다 이쪽에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임팩트를 좀 주겠다는 거죠. 그럼 저거는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냐면 A과인데 1등부터 10등까지가 있다. 그럼 얘네들의 내신 간격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간격이 조금 더 전년도보다는 넓어질 수도 있겠구나.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여기는 교과 서류는 똑같은데 조금 서류의 비중이 조금 낮아졌죠. 여기는 교과가 높아졌고 대부분 교과가 다 높아졌죠. 네. 아마 제가 보기에 출결을 없애는 건 코로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건 제가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여기 물론 단계별이 일괄로 바뀐 것도 있어요. 근데 최저를 보시면 이때 3학사는 국수, 과원, 과투 그러니까 과학을 두 과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이 4개 중에 3학 4를 맞추면 돼요. 그리고 영어 무조건 2등급까지 돼요. 3등급이면 안 돼요. 이게 돼도 영어가 3등급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냥 영어 2등급 받았어요. A 학생이 1등급, 1등급, 2등급이라고 할게요. 그럼 1, 1, 2면 3학 4가 되는 거죠. 그 영어 2등급 받았잖아요. 자, 근데 그게 내년에 어떻게 바뀌어요? 4학으로 바뀌었죠. 똑같이 가볼게요.
영어가 껴들어온 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근데 영어 조건 똑같단 말이지. 그럼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이 1등급, 1등급, 2등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영어 2등급. 그럼 4, 6이죠. 그럼 최저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럼 최저가 세진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세진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단계별에서 일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10명을 모집하는데 10대 2배요. 그럼 100명이 맞죠? 6배수였단 말이에요. 그럼 60분까지 먼저 통과를 시켜놓고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만약에 똑같다고 가정을 해보자면 10명 모집인데 10대 2배 100명이 맞죠? 수능체도 똑같다고 가정한다면 얘 이제 지우시고 수능 체제가 같다면 이렇게 뽑았을 때 평균 내신과 이렇게 뽑았을 때 내신의 평균 상대적으로 이론적으로 누가 더 높을 수 있을까요? 위아래 누가 더 높을 수 있을까요? 내신 전체 합격생 뭐 추합 인원 다 똑같다고 했을 때 합격한 애들 자료를 보면 얘네들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론상으로 여기는 1등부터 100등이 있는데 60등에서 푸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단계 통과가 안 됐으니까 얘가 최저를 맞춰도 이렇게 올라올 수 없다고요. 근데 얘는 내가 최저만 맞추면 100등에 있어도 후보는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물론 종합이긴 하지만 이건 교과고 이대 같은 경우가 70%까지 내신이 3등급대가 보이지만 실제로 뒤에 문 닫고 들어가는 내신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학원 명령값이 큰 학교가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최저는 조금 높아졌어요. 근데 단계에서 일괄로 갔으니까 우리 애가 내신이 조금 부족했는데 최저는 충분히 맞춰? 철하면서. 그러니까 평균이 만약에 전체 70% 컷까지가 이 정도인데 여기가 제일 높고 이렇게 여기가 평균인데 우리 애가 여기 있다. 작년 같으면 못 쓰죠. 왜? 6배수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해되실까? 근데 올해는 배수가 아니잖아. 최저만 맞추면 후보에 있을 수 있다니. 그럼 저라면 쓴다. 그 변화가 생깁니다. 어렵죠. 조선 배우세요. 얼핏 보면 4학년인데 3학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4학년이면 112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또 과탐 한 과목이거든요. 112에. 근데 112이면 3학 4니까 3학 5니까 하나 둘둘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가 걸렸어요 지금? 얘가 걸렸다. 수학이 필수로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3이면 나머지가 1, 1이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도 단계별에서 일괄로 바뀌었어요. 아까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다 똑같습니다. 이건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자 그냥 맨 위에만 볼게요. 가천대는 인문계열에 과학이 없죠. 그죠? 가톨릭은 전모집 단위가 다 과학까지 들어가죠. 반영 과목이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과학 문과인데 과학을 못했어요? 그럼 과학 포함되어 있는 가톨릭 때 쓰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애가 이과인데 사회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과에서 사회가 빠진 학교를 찾아야죠. 여기도 인문제는 다 똑같죠? 자, 여기 사회 한국사만 있고 요거만 있지 2학년 때 선택 과목이 없잖아요. 자, 근데 다른 학교들을 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학교를 잠깐 볼게요. 자, 분명히 교과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정성평가가 있다. 특이하게 진로 선택 과목 및 전문 교과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공통 과목도 아니고 2학년 때 선택인데 일반 선택 과목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로 선택과 전문 교과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다 정성평가하겠다는 게 아닌 거죠. 그거를 백점을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고요. 자, 연세대를 보면 반영 과목이 A, B로 나눠져 있죠.
A에는 이렇게 돼 있고 B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규과인데 A, B를 나눴단 말이야. 왜냐? 이것들 공통 과목 1학년 때 2학년, 3학년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을 비율로 나눠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 전체 내신에 대한 값을 가지고 Z점수로 50%, 그 다음에 석차 등급을 활용해 50%. 여기에 Z점수를 쓰겠다. 네. 그러니까 성취도가 나쁘면 손해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얘네는 아예 비율을 이렇게 정해놨죠. 계열별로 아예 이렇게 비율을 나눠놓은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1, 2, 3학년 그냥 교과 100 이런 학교는 학년 구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계시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논술 같은 거 쓸 때 이런 학교 있어요. 상위 10과목. 그러니까 전교 우리 애가 내신이 3등급. 혹시 불리하지 않아? 아니에요. 이 학교는 상위 10과목이에요. 그 10과목만 추리지. 2대는 단위수로 가요. 우리는 30단위만 반영할게요라고 가요. 그러니까 단위수하고 석차 등급하고 그러니까 단위수가 4, 3, 2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 1등급이에요. 28단위까지가 다 1등급이었어요. 그럼 이제 2단위 남았죠. 근데 1등급 하나가 3단위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거 반영이 안 돼. 31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2단위 중에 제일 좋은 거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신 등급만 가지고 야, 여기는 내신이 되게 높은데? 높을 수밖에 없죠. 잘하는 걸 뽑아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내신, 전체 내신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 저런 옵션이 있는 학교들은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어떤 학교는 인문 모집에 대해서 제2외국어 한문도 반영해주는 학교가 있다. 저런 요소들을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충북대는 굉장히 독특한 학교죠. 1학년은 전계를 다 들어가요. 사회과학까지 다 들어가는데 2, 3학년 거에서 나옵니다. 여기는 과학이 빠져있고 여기 사회가 빠져있죠. 그러니까 우리 애는 1학년까지는 괜찮은데 2학년 때 문과인데 과학을 못해 괜찮다는 거죠. 여기는 2학년 때 과학은 빠지는 거니까. 되시죠? 정답. 해당 교과 전과. 자, 그 다음에 종합. 요거는 이제 앞에 내용하고 똑같으니까 빨리 마무리를 할게요. 교과에서 종합이라는 명칭이 바뀐 거고요. 교과 100이 서류 100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접 전형 있는 거 똑같고. 네. 역시 유리한 전형.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등과는 학업 역량 값이 거의 50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내신 합격하는 데 내신이 좋다는 거예요. 네. 1단계 배수, 면접, 반영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 염두에 두셔야 되고, 자, 이건 똑같은 거예요. 서류 100을 아까 교과에 교과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여기는 최저가 많이 없죠? 교과는 아까 많았는데. 네. 이거는 학과 모집인데 얘네들을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빨간색 얘네들은 최저가 있습니다. 이대 미래 이제 최저가 있죠. 그래서 이대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제가 봐도 얘는 언론 쪽의 학생부가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영문과에 갔어요. 수능 체제를 맞췄어요. 학업 성취도도 괜찮았어요. 합격이 됐어요. 이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학생부에 영문과를 써야 될 스토리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체제를 맞췄어요. 얘네는 면접이 없고. 지금 서류 100이니까. 얘가 내신이 안 좋았으면 안 뽑았겠죠. 칭찬하니 학업 성취도가 괜찮으니까 뽑은 거예요. 이거 되게 독특한 거죠. 홍대 역시 최저가는 쓸 수 없이 너무 세요. 다른 학교 비슷한 라인에서는 보통 2학 100 이렇게 가는데 얘네만 3학 100 이렇게 가거든요. 교과도 올해 문과에도 최저 맞추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홍대 같은 경우 교과 내년 6개월 한번 잘 봐보시고 아니면 정시 2월로 거기서 못 뽑으면 정시 작년에 조선대 의대가
예를 들어서 40명 모집인데 18명밖에 선발을 안 했다. 나머지 다 정시로 넘겨버려. 그러니까 정시 인원이 많아지거나 내신이 떨어져 있겠죠. 이 개념을 비교해요. 최저는 동일하거든요. 최저가 동일한데 올해 입시에서 문과가 유리하지 않잖아요. 등급이. 영어 어려워졌죠? 수학 밀리죠? 그 다음에 이제 서류 100인데 지방 공립대, 그 다음에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앞에서 말씀드린 여기서는 뭐만 보시면 되냐면 여기하고 수능 최저요. 그거만 보시면 돼요. 관계별 전형입니다. 1단계 통과 비율 100에 3, 4가 많죠. 근데 고대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나머지 대부분 3, 4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2밖에 안 돼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많이 봐야 6이죠. 저거 봐야 2.5. 2가. 그 다음에 의대 이제 최저가 아무래도 좀 있죠. 이런데 정말 의대 가고 싶다고 이런데 노려야죠. 그러니까 물론 모집인원 대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만약에 뭐 30명인데 여기는 2명이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잖아. 모집인원 대비입니다. 근데 일단 배수가 큰 쪽은 한번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요거는 다 똑같으니까 넘기고요. 결국 종합지원의 포인트는 요거 평가 요소별 반영 비율, 그 다음에 1단계 배수, 면적 반영 비율, 그 다음에 요거잖아요. 여기. 전년도 입결 분석 시 이렇게 돼 있죠. 요걸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국민대인데 유도 얘는 1단계가 3배수예요. 그리고 면접이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대부분 50%하고 70% 컷의 내신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기 지원하는 애들의 이 학과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다.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유독 일본 학과만 50%가 3.3이고 뒤에가 4.3이냐? 왜 이 학과만 이 간격이 벌어져 있냐는 이걸 내년에 반드시 여쭤보셔야 돼요. 학교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하시고. 그냥 3등급 라인이면 쓸 수 있게 이러시면 안 된다. 자, 앞라인도 조금 물론 유라시아는 더 얘네들 일반고 기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러시아 쪽이니까. 근데 여기는 3.3이라는 게 다른 데에 비해서도 낮은데 뒤에하고 격차도 크잖아요. 이 얘기 뭐냐면 1단계 서류에 대한 경쟁력이 훌륭한 애들이 있다. 두 번째, 2단계에서 면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면접이 있으니까 뭐다? 면접으로 저 내신의 분량을 극복할 수 있는 학과다. 라는 것까지 해석이 되셔요. 그냥 숫자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4.5다. 자사고인데 저라면 써요. 왜 못 써요? 70% 컷이네요. 이해되세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여기는 경영학부인데 글로벌 경영이고 여기는 그냥 경영이라는 거예요. 두 개 비교해보세요. 어떤 흐름이겠어요? 여기는 아무래도 자사고나 글로벌 경영입니다. 외고 애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죠. 자, 숙제 볼게요. 얘는 그냥 서류 100이에요. 둘 다 차지 없습니다. 서류 100이고 여기는 1단계 4배수의 면접이 있어요. 이거 제가 전형이 다르니까 같은 과를 비교해보세요. 프랑스 7명, 4명, 추합 16명, 여기 추합이 없고 경쟁률이고요. 근데 여기 50%는 3.6, 5.3, 70% 4.5, 0.9 정도 차이가 나죠. 여기는 0.3 정도 차이 나요. 근데 절대적인 앞에 수치가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역시 일반고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쟤는 서류 100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격차가 좀 커 보이죠. 둘 다 최저가 없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여기는 0.3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네, 면접이 있으니까. 근데 얘는 그냥 서류 100이라고. 그러니까 0.9니까 좀 더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류에 영향력이 없는 과가 아니라는 거죠. 적과. 화학과 3.0, 3.2, 2.4, 3.2.
그러니까 면접형의 이과는 오히려 여기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1단계 내신이 좋은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1단계 몇 배수 4배수니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애들의 값이 좀 있다는 거예요. 제 그러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얘보다 얘가 서류가 훨씬 높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여기를 갈지 여기를 갈지 헤맸을 때,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저런 지표를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되시나요?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상담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 정말 이제 수시 지원표 놓고 고민할 때, 그때 내가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한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 이 값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가천대는 30에다가 줬잖아요. 학업 능력은 20이니까 여기도 내신이 그렇게 세지 않을 거란 말이죠. 여기도 서류가 기반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가톨릭 전공 적합성 35, 학업력은 25. 여기도 25. 전공 적합성이 훨씬 더 높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의 입결 자료를 보면 내신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자료 보세요. 걔네는 맨 마지막 최종 최저까지 발표했거든요. 거의 4, 5등급 많아요. 많아요. 심지어 6등급도 있어요. 혹시 아시죠? 어디에 중점을 두는 학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올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올해 입시 끝나고 나서 내년에 입결 자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는 얘기지만 내신 이거 갖고 될까? 이러지 마시라. 좀 더 디테일한 어떤 분석을 좀 필요로 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윈터 설명회인데 입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제가. 아무튼 저희 윈터 선생님들 수업도 그렇고 애들 관리도 그렇고 좀 맡겨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아이들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